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실과를 공부할 지니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네, 개하고 고양이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또요? 오, 앵무새 세 종류도 있고요. 개구리, 도마뱀, 오, 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동물은 무엇이에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음. 오, 달팽이, 금붕어, 기니피그, 햄스터, 다람쥐. 와, 진짜 많네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내가 바쁘다고, 내가 실증 났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꾸준히 돌볼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엽다고 장난감처럼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막 들었다 놨다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반려동물에게 맞는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해요.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동물 기르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돌보고 기르는 과정. 동물을 돌보고 기르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기, 환경 꾸미기, 구매, 분양, 입양하기, 관리하기,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4단계가 잘 된다면 나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서 이 4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하기 단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기르고자 하는 목적과 환경에 알맞은 동물을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애완동물이 필요한 건지, 경제동물이 필요한 건지, 특수동물이 필요한 건지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내가 경제동물로 닭을 키우고 싶은데 닭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만약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닭을 키우기가 어렵겠죠. 선택한 동물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물을 키울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것을 잘 조사한 다음에 여러분 준비해야겠습니다. 환경 꾸미기 단계입니다. 자, 집, 사료, 패드. 자, 선생님은 이 환경 꾸미기는 동물 중에서 여기 샴푸의 그림이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강아지를 키울 때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 동물이 생활할 보금자리를 꾸미고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자, 이따가 환경 관리 때도 얘기하겠지만 동물마다 필요한 용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꾸미기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변은 누가 치우나? 산책은 누가 같이 하나? 목욕은 누가 시키나? 자,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동물을 돌보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한 사람만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어서 정하셔야 합니다. 구매, 분양, 입양하기. 자, 여러분, 애완동물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이것보다 더 많지요.
지금 토끼도 보이고 햄스터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기니피그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애완동물은 주변 사람들에게 분양받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합니다. 전문점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양받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경제동물은 가축시장이나 농가에서 구매합니다. 먹이 관리하기. 동물의 종류와 성장 정도에 알맞은 먹이를 정해진 만큼 줍니다. 자, 이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한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하고 저녁만 먹어요. 그러니까 넌 나랑 같이 사는 애완동물이니까 동물이니까 너도 하루에 2끼만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상태, 건강 상태, 체질 상태에 따라서 먹이의 양과 횟수를 조절해서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아지라도 어떤 강아지는 소화력이 좋아요. 어떤 강아지는 소화력이 약해요. 특히 어린 강아지일수록 소화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소화력이 좋아요. 그러면 양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아서 그 상태에 맞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붕어나 뱀이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 먹이를 조절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보이면 계속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먹다 보면 장이 막 가득 차겠죠. 그러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을 키운다는 건 세심한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 만든 먹이나 전용 사료를 먹입니다. 사료나 간식 등 동물의 먹이를 규칙적으로 제공합니다. 동물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먹이와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먹이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환경 관리하기.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 양서류인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어떤 환경에서 자랄 것 같나요? 맞아요. 개구리는 그늘진 곳, 그리고 물과 욕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개구리를 키운다면 그 수조 안에 물도 넣어줘야 되지만 이렇게 개구리가 육지 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모래나 돌 같은 것도 놔줘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보다는 그늘진 곳을 좋아하겠지요. 동물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집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빛 등의 환경을 관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뱀입니다. 뱀은 사막에서 사는 뱀도 있고요. 수풀에서 사는 뱀도 있고요. 물에서 사는 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어디서 왔는지, 서식지가 어디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조사하셔서 그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만약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뱀이라면 습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숲을 울창한 숲에서 왔던 뱀이라면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뱀을 키운다면 여러분들이 가습기나 아니면 스프레이 갖다가 물을 자주자주 뿌려줘야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고슴도치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이 귀여운 고슴도치가 야행성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고슴도치한테는 은신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은신처에서 고슴도치가 낮 동안에는 잠을 자다가 밤에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쳇바퀴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는데 쳇바퀴를 막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슴도치를 키우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동물들이 원래 살았던 그 환경과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질병 관리하기. 질병 증상이 있는지 항상 세심히 살핍니다. 시기에 맞게 예방접종을 하거나 약을 먹입니다. 병에 걸리면 즉시 치료를 받게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예방접종을 하는 동물들은 보통 포유류입니다. 소, 돼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뱀이나 도마뱀이나 고슴도치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키운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세심히 봐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항상 봐서 색깔이 어떤지, 색깔이 달라지진 않았는지, 내가 물고기를 키웠는데 지느러미가 찢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위생 관리하기. 동물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항이잖아요. 두 번째 그림은 돼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밥을 먹는 식탁하고 그리고 그 소변과 대변을 보는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나 돼지들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고기예요. 그랬는데 거기다 내가 물에다가 똥을 쌌어요. 똥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인이 똥을 안 치워주고 물고기 밥을 줬어요. 그러면 그 똥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큰 어항에 물고기들을 여러 마리 키우시는데요. 매일매일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청소하는 거 잊지 마세요. 동물의 종류에 맞게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킵니다. 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 종류에 맞게 목욕을 안 시키는 동물들도 있겠지만 목욕을 시켜야 하는 동물들은 주기적으로 목욕을 또 시켜줘야 합니다. 생활 관리하기. 주인 잘 따르기와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고 또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라면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배변 봉투를 챙깁니다. 자, 여러분 귀찮아서 개 주인이 배변 봉투를 챙기지 않으면 여기저기에 똥이 막 길거리에 있겠지요. 그럼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밟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요. 똥이 있으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배변 봉투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동물을 돌볼 때 고려할 점은요. 첫 번째, 돌보려고 하는 애완동물의 특성을 알아보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나의 생활 환경에서 돌보기에 알맞은지 고려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동물이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동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괴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애완동물 돌보기에 동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키우기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너무나도 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친구한테 받아오거나 어딘가에서 주워온다면 그 힘든 역할들을 오롯이 여러분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맡게 된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애완동물을, 경제동물을 키우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기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돌보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이 너무 어린 아기라든지 노약자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유념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만약 공격하지 않더라도 아기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정말로 그 아기나 노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애완동물까지 있다는 건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에너지도 많이 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돈이 이미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식구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의 상황, 아기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문제가 없을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동물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동물을 돌보고 기르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동물을 돌보고 기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동물을 키우려는 목적, 준비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고 나서 정말로 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물을 돌보고 기르기 전에 동물을 기르는 과정, 방법,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개나 고양이, 햄스터 너무너무 많이 귀엽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동물 기르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여러분들 꼭 고려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미 키우고 있는 학생들은 더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실과 공부 열심히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동물 기르기를 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노하우, 경험, 지식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